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세 번째 수 단원으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만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이 x축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직선이 되는데, 일반적인 이런 x축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직선하고 이러한 2차 함수하고의 어떤 관계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y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당연히 2차 함수니까 a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직선이니까 역시 m 이꼴 0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1차 식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한 연립 방식의 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것과 y mx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의 어떤 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mx 더하기 n 이퀄 요 두 개의 식이 같다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식으로 구분을 갖다 한번 해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와 그러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표를 통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D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판별식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식에 대한 판별식이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요 식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퀄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을 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근의 개수와 이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일단 근의 개수.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 이쪽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죠? 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관계는 이 2차 함수와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0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실근 한 개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관계로 하게 되면 두 도형이 부함수가 y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요 2차 함수와 직선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접한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를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갖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직선과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지수 결정하는 그러한 예를 통해서 직선과 2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방법으로는 y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과 y 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두 개가 지금 접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교점이
1,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3은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따라서 a 더하기 b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식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식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접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1의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고 하는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이 접하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판별식, 즉 b-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1 다 ac가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b-1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판별식을 체크를 해보면 b-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따라서 판별식 D는 b-1의 제곱 플러스 4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4ac여서.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그렇죠.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서 따라서 a를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a는 2-b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서,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플러스 8 마이너스 4b가 될 거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이퀄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3이 되겠네요. 자, b가 3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b 값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데 요 접하는 점이 1,3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은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fx라고 하는 요 2차 함수와 빼기 직선 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놈의 차,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게 0이 되게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 방정식의 x의 값이 1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접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fx에서 2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빼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는 지금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x-1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fx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x의 플러스 a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fx라고 하는 요 2차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는 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상수항이 지금 1이기 때문에 따라서 a 플러스 2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요 부분이 지금 b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b는 1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3이라고 하는 요 아래에 있는 식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함수를 공부를 하면서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다른 예를 하나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이러한 직선이 2차 함수가 있고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해 볼게요. 2차 함수와. 그래서 이 부분은 y = fx.
그 다음에 이것은 y 콜 gx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 교점의 x좌표를 1, 교점의 x좌표를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두 개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냐면, fx 빼기 gx는 이렇게, fx 빼기 gx는, 자, 요게 0이 될 때, 0이 될 때가 지금 근이 1과 2가 되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지금 1과 2가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x-1, 근이 1이 되고, 그러면 인수 정리해서 x-1 인수를 갖고,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인수를 이렇게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fx는 1차식인 gx 플러스 x-1에 x-2다,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표현 방법도 알아두면 미지수를 이렇게 연립방식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예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y 콜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와 y 콜 2x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러한 직선이 이번에는 만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러한 식으로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가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일단은 y 콜 x제곱 플러스 2와 2x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이러한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k 이퀄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짝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d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그죠? ac가 되니까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허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k는 뭐보다,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표현과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은 앞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해서 잠깐 좀 소개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어떤 식에 대한 근의 합과 곱까지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러한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직선과 요 2차 함수가 만나는 x의 값과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지금 4가 되는 이러한 어떤 관계에 있을 때 fx 마이너스 gx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2차 함수, 2차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서의 x값이 4와 마이너스 1, 즉 fx가 gx가 되는 그런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4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gx라고 하는 부분은 근을 어떤 걸 갖냐면 x 자, 다음은 다음 식을 만족하는 2차 함수의 근과 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직선과 2차 함수 사이의 근은 위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한 근이 교점이 마이너스 1, 교점 또 하나는 4가 되는 이러한 상태를 사용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fx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최고차의 개수를 지금 1로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1로 할게요, 편의상. 자,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gx라고 하는 부분은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일단은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은 fx 이퀄 gx에 대한 두 근의 합은 이제 방정식을 만들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mx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이렇게 방정식 일단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걸로 한쪽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b 마이너스 n 이퀄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두 근의 합,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요 식에서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합은 얼마다? 3이 되고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쉽게 체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한계를 이용을 하게 되면 두 근의 합인 3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m-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곱인 마이너스 4는 b-n이 되겠죠. 이쪽 부분.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으로 일단 체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f와 g에 대해서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변화를 주는 부분은 지금 2차하고 상수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x를 갖다 대입을 한다 하더라도 바뀌지가 않고 요 1차식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만 마이너스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방정식을 살짝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m-ax 플러스 b-n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합과 곱을 체크를 해보면 앞에서 했던 이 합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게 a-m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m-a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위에서 3이었던 두 분의 합이 이 아래에서는 합이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a-m이 될 거고 이렇게 두 분의 합은 자, 곱은 b-n이고 위에서도 b-n이니까 지금 변함이 없네요. 그래서 따라서 곱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b-n으로 같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반대부호로 이렇게 바뀌지만 곱은 그대로 바뀌지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f의 마이너스 x와 gx의 두 분의 이번에는 곱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m의 x 플러스 b-n 이퀄 0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곱을 한번 봐볼게요. 곱이 지금 b-n이 되겠죠? 그런데 원래 식에서도 지금 b-n이 돼서 그래서 지금 곱의 형태는 b-n이 되고 그 값은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합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합의 형태는 지금 a 플러스 m이 됐어요. 이 아래쪽에서의 합은. 자, 그런데 원래 주어진 식에서의 합하고는 이 값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곱만 동일하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더 일반화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이번에는 최우창의 개수가 a인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gx는 mx 더하기 n인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fx 이퀄 gx의 두 근의 곱이 f의 마이너스 x 이퀄 gx의 두 근의 곱과 같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요 fx 이퀄 g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 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의 x 더하기 n이 되겠고 자, 한쪽에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퀄 0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곱을 체크를 할 거예요. 곱. 그래서 따라서 곱은 어떻게 된다? 최고차의 계수가 a가 있으니까 a분의 c-n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 c 빠뜨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f의 마이너스 x 이퀄 gx하고 같은 2차 방식을 만들어 볼게요. a의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퀄 mx 플러스 n이다. 그래서 이쪽 부분만 지금 달라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변함이 없는 데가 어디가 되냐면 b 플러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퀄 0 이렇게 돼서 어떤 부분이 안 바뀌었냐면 이 부분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따라서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fx 이퀄 gx의 곱과 두근의 곱과 f-x 이퀄 gx의 두근의 곱이 같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fx 이퀄 gx의 두근의 이번에는 합과 이번에는 이제 x쪽에 마이너스를 넣은 부분의 합이 서로 반대부호로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 했던 요 부분에서 두 근의 합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요거의 두 근의 합은 a분의 m-b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의 마이너스 x 하게 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x에도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한쪽에다가 이제 옮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ax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도 지금 체크를 해보면 사실은 이 곱의 형태는 지금 변함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합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합을 체크를 해보면 두 근의 합은 a분의 b-m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부호 자체가 이것과 이것의 부호가 반대 부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차 함수에서 또 활용해서 중요한 절대값이 포함된 그러한 이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어떤 그의 개수를 한번 분리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y equal x의 x-4 이 부분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접어서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해서 이차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을 앞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용을 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자, 0을 지나고 그 다음에 4를 지나고 그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로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음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양수로 접어 올리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이용을 해서 요 y equal m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죠? 요 y equal m은 상수기 때문에 m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직선이 될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요 m 값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요 값이 지금처럼 있을 때는 교점이 2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2개에서 이렇게 3개로 바뀌는 요 경계가 되는 부분은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 y equal x, x-4에서 지금 여기에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2가 되는 거, 중점이니까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2를 대입하게 되면 요 함수 값이 얼마?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값이.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m 값이 4보다 더 크면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요쪽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이 몇 개다? 2개다. 그죠? 교점이 두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이 4가 되면 이 근의 개수는 몇 개다? 그렇죠.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 여기, 여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4와 0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교점이 몇 개?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4개. 자, 그 다음에 m이 0이 되면, 이번에는 m이 0이 되면, 요 지금 x축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교점은 이렇게 2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m이 0보다 작은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만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빵개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근의 개수를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주어져 있는 이러한 어떤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근의 개수를 체크한다고 해서 양수, 음수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건 뭐다?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근의 개수를 분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상수함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그러한 직선하고의 어떤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와 또 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기울기가 1인 그러한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함수는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축하고 이렇게 y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하고 1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함수값에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양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 부분 이렇게 접어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y 콜 x 더하기 k 그래서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이렇게 하나를 그려볼게요. x 더하기 k.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위쪽에서 여기하고 여기서 두 군데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이걸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자,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 기울기가 1인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됐을 때 요때가 지금 2개에서 이렇게 3개로 바뀌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뒤집어져 있는 포물선 즉 이차함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러한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y 콜 x 더하기 k 콜 요 두 부분이 서로 접할 때의 k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아볼게요. 그래서 x의 제곱 자,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퀄 0이다. 이러한 2차 방정식 만들 수가 있겠고 얘가 짝수가 되니까 어떻게? 그렇죠. 4분의 1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4분의 1가 돼서 1-k 플러스 2 그죠? 이게 0이 될 때 그러니까 따라서 k 값이 3이 될 때가 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지금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이렇게 4개 4개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서 이 교점과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하나, 둘, 3개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3개에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k를 찾는다는 부분은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그때가 이제 k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제 2개가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한 군데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만나지 않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k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k 값이 3보다 클 때, k가 3이 되는 거는 요 접할 때였죠. 요 때가 지금 k가 지금 3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3보다 더 크게 되면 몇 개? 그렇죠. 2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2개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k가 3이 되면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나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하고 4. 여기에서 아까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의 k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퀄 0. 즉 따라서 k 값은 2가 될 때네요. 그죠? 그래서 2하고 3 사이에 k 값 2하고 3 사이에 있을 때는 몇 개다? 그렇죠.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k가 2가 될 때는 지금 여기서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로 가게 되면 몇 개 되냐면 다시 2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자, k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1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거보다도 더 아래쪽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0개가 된다. 이렇게 k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용을 해서 그렇죠. 그래프를 이용을 한다. 그래프. 방정식을 실제 풀어서 근의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그 그래프에서 경계가 되는 그러한 k 값을 찾아서 근을 분류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주제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함수의 그래프와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2차 함수의 근의 분리했을 때는 항상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가볍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개수를 살짝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다? 2차 함수는 축이 상수인지 아니면 문자로 되어 있는지, 즉 예를 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돼서 요 축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축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의 위치가 2로 정해져 있으면은 2를 기점으로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면서 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근의 분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한 부분이 판별식.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값.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거나 나머지 한 가지가 두 가지를 다 커버하는 그러한 부분들, 즉 함수값이 커버를 해준다. 축과 판별식을. 그렇게 되면 함수값 하나만 체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축과 판별식 그리고 함수값 이 세 가지 요소는 항상 고려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하나씩 근의 분리에 대한 어떤 조건 체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사용할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러한 상태를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fx를 이제 꼭지점에 x좌표, 즉 축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제곱식으로 일단 표현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축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여기까지는 미리 계산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서 판단한다. 그리고 세 가지의 요소, 축,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함수값. 이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거를 하더라도 일단은 확인은 모두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두근, 여기서도 서로 다른인지 두근인지 이것도 분명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가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보고 첫 번째로 뭘 체크하자? 그렇죠. 축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축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근이 1보다 큰 쪽에서 나타나려면, 그래서 축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보다? 그렇죠. 1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두 실근 서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함수값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냐면, 요러한 그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 요러한 식으로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두 개의 근도 갖고 있고 축도 여전히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은 하나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그래서 함수값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붉은색처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함수값이 이렇게 위로. 그죠? 그래서 F1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겠죠. 오른쪽은 체크를 안 해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앞에 거랑 비슷하니까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축. 첫 번째로 마이너스 2a분의 b는 1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별식은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실근이니까. 세 번째로 이번에는 함수값이 여기서는 F1이 0보다 이렇게 커야 되겠네요. 이렇게. 역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1과 2 사이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두 실근이에요. 두 실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축이 요 1과 2 사이를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어디서부터 1과 2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함수값이 얘하고 얘가 두 개가 F1과 F2가 잡아줘야 되겠죠. 양수로. 그래서 F1이 양수가 되고, 그리고 F2도 양수가 된다. 이렇게 함수값도 잡아줘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봐볼게요. 자, 네 번째도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등장하는 값이 1과 2가 될 것이고,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다. 이러한 상태니까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1과 2에 대해서 이쪽과 이쪽으로 이 근의 위치가 있는 상태가 돼서, 원래는 여기 있는 축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축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도 원래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뭐만 체크해 줘도 되냐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함수값인 F1이 0보다 작고 F2가 0보다 작고, 요렇게 해서 두 개만 함수값을 이렇게 찝어주게 되면, 요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가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축의 위치가 이렇게 가더라도 왼쪽으로 가고, 축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치우친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두 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축의 위치에 무관하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경우는 함수값만으로도 충분히 근의 위치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요 부분은 좀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로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가 있어서 두 근 요 사이에 이렇게 1이 있는 그런 상태. 자, 이 경우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축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하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함수값으로만 세 번째에 해당되는 함수값, 즉 F1이 0보다 작다. 요 부분만 확인을 하더라도, 요 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항상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축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 부분에서 조건의 함수값은 F1이 항상 항상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축과 판별식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세 번째 함수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근의 위치,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여섯 번째로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또 2보다 크다. 자, 이 부분도 한번 그래프와 함께 근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축이 지금 이쪽으로 가냐 아니면 약간 왼쪽으로 가냐, 자, 그런 경우와, 그리고 여기서도 세 번째에 해당되는 F1이 양수가 되고 이렇게 위로 찝어주고, 그 다음에 함수값 F2가 0보다 작고, 이렇게 해서 함수값으로만 찝어주게 된다면 지금 축과 판별식은 별도로 체크를 하지 않아도 지금 두 근이 하나는 1과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고 하는 부분이 이 함수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번에 이제 일곱 번째로 한 근만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자, 요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이 경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는 한 근만 1보다 크기 때문에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한 근은 1보다 크고 나머지 한 근은 1이다, 이렇게. 그죠? 두 개가 겹치지 않고 서로 다른 케이스에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할 때가 한 근만 1보다 큰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역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1이 있고 한 근만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은 경우니까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이 부분은 앞에서 했듯이 뭐만 체크하면 된다? 그렇죠. 함수값만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자, 두 번째 그림은 한 근은 1보다 크고, 그죠? 1보다 큰 게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은 1이 되는 거. 그죠? 여기를 지나게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요러한 상태.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조건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자, 우리가 판별식이 사실은 이제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1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근은 1보다 커야 되니까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조금 이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건데, 일단 두 번째로 축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축. 자, 축은 1의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1보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함수값인데, 함수값은 F1은 뭐가 된다? 그쵸?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F1은 0이 돼야 될 거고요. 그죠? 한 근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빠뜨리면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축이 1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버리면, 지금 축이 이렇게 돼서 이 축의 x값이
1의 오른쪽에 이렇게 있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그 축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얘는 써도 되지만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적어도 한 근이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적어도기 때문에 좀 근을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둘 다 1보다 크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는 1보다 크고 나머지는 1보다 작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는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작은 거랑 나머지 하나는 1이다 이렇게. 그죠?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면 1이 있을 때 둘 다 1보다 크다. 이러한 그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림은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으니까 이러한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림은 하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1보다 크게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조건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뭐부터? 그렇죠. 축부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1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축의 위치가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얘를 통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근해 분리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축이 정해져 있는 그런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이 주어져서 어떤 근해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게끔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가볍게 최고차의 계수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그렇죠 축의 x좌표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 자,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두시면 그림을 그리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축의 좌표를 잡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축의 위치가 얼마다 x 이퀄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축의 좌표가 지금 1이 되고 두 근이 모두 2와 얘가 3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3 이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고 어느 쪽으로만 움직인다? 그렇죠. 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밖에는 못 움직인다는 거. 그죠? 이렇게 밖에는 못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두 근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왼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은 체크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판별식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두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근을 가질 조건인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 아니니까 등호 꼭 넣어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함수값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F3이 3 이하니까 3도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마저 해볼까요? 자,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짝수니까 4분의 D를 하게 되면 1 플러스 A 플러스 2 이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이쪽 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짝수니까 4분의 D를 하게 되면 이게 1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로 F3을 하게 되면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요거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A는 뭐보다는 1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시에 성립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A의 값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다른 방정식 한번 근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러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이퀄 0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근이 0과 1 사이에 있도록 하는 그런 k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0과 1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축의 x좌표는 x 이퀄 2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가 될 거고 그래서 축의 x좌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근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은 지금 이쪽 부분에 있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이 부분에 이제 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이에 있으니까 f의 제로가 0보다 크고 그리고 F1이 0보다 작다. 이러한 조건을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0는 마이너스 K가 돼서 이게 0보다 크다. 그래서 따라서 K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F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고 그래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K의 범위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제 축이 정해지지 않는 그러한 이차함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축의 위치, 그죠? 이차함수가 양수 1이고, 그 다음에 축이 지금 정해지지 않는 거죠. A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근의 분리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2가 있을 거고,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니까 이러한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축부터 체크를 한다고 그랬죠. 축을 체크하면 2분의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죠? 축의 x좌표가. 그래서 이 값이 뭐보다, 그렇죠? 2보다는 이렇게 커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 플러스 2는 4보다 크고, 그래서 따라서 a는 2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하나 찾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또 뭘 체크한다? 중요한, 그렇죠. 판별식을 체크한다고 했어요. 판별식. 자,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a의 제곱이 4a 사라지고 여기가 4고 36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a는 뭐보다는 4, 46, 4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4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뭘 체크한다? 함수값 f2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두근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 f2는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플러스 a 플러스 9가 돼서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따라서 a는 요게 지금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넘기게 되면 9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를 정리를 하게 되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양수 쪽에서 4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근해 분리에 대해서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또 다른 근은 0과 4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또 역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마이너스 1하고 0이 등장하고 0하고 4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근은 여기에 있고 또 다른 근은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함수가 찝어준다고 그랬죠. 함수가 이렇게 그죠? 판별식하고 축일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그래서 f의 첫 번째로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게 찝어주고 두 번째로 f의 제로는 음수 쪽으로 찝어주고 f4는 양수 이렇게 찝어주고 그렇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서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 한번 계산해 보죠. f-1을 넣으면 1 플러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게 양수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따라서 k는 큰 것보다는 크거나 또는 k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은 뭐 이렇게 쉽게 그래도 할 수 있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f0는 00 들어가니까 k제곱 마이너스 1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따라서 k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f4 그러면 4, 4, 16 마이너스 16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죠? 요 값이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러면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하면 15 따라서 k는 15보다는 크거나 또는 k는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15하고 1하고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어떤 이런 범위가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동시에 만족되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가 지금 뿔마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15보다 큰 상태니까 지금 이쪽 부분이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고 이쪽 부분 그러니까 따라서 최대한 계산을 해보면 1부터 어디까지 0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